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네 번째 인사군요, 벌써. 검사장급 인사, 상반기에 2번 하고, 지금 8월 달에 와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중간 간부급 인사를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 그 수사팀을 감찰하던 감찰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여기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작 미수 사건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이거는 엊그제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 재판은 재판대로 이제 굴러갈 것이고, 그 자리에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참석을 해서, 자, 이거는 이동재 기자가 주역인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 건은 포기했다는 얘기인가? 한동훈 검사장 건은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남겨둔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했던 그 아이폰에 대한 또 디지털 포렌식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거기서 또 뭔가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정진웅 형사 1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서울고검에서 사실 피의자로 전환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빼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 광주고검의 차장검 승진해서 광주고검의 차장검사 정도로 가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가능한데, 이제 정진웅 형사 1부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실패했고, 무엇보다 바로 피의자, 그 문제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키고 영전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요. 정진웅 형사 1부장 밑에서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정광수 형사 1부 부부장, 이 사람도 영동지청장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또한 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팀, 이 수사팀은 부장과 부부장을 다 영전을 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영전을 시킨 셈이죠. 영전을 시켜서, 이거는 어떤 메시지냐? 역시 정권에 충성하면 이렇게 좋은 보직을 받고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검사들한테 사실상 이렇게 전파한 그런 셈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편은 확실히 챙긴다 하는 메시지를 검사들한테 전달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진웅 형사 1부장을 감찰해오던 사람들이 서울 고검에 있습니다. 고검에 감찰부장, 정진기 감찰부장이 있는데, 이 정진기 감찰부장을 대구고검으로 보냈습니다. 대구고검. 그리고 이 감찰팀에 정진기 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었는데, 이 6명 중에 5명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찰팀을 사실상 해체한 겁니다. 어디다 대고 정진웅 부장을 건드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해체했고요. 그래서 이제 1명만 거기에 남았고, 그리고 이제 6명 중에 정진기 부장을 포함해서 6명 중에 1명만 남고 5명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대구, 부산, 광주, 정말 서울 고검 검사들이 다양하게 흩어졌더군요. 흩어질 수 있죠. 인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바로 정진웅 부장을 감찰하던 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해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감찰하지 말라, 내지는 감찰을 이 정도에서 중단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검언유착 수사팀의 정진웅 검사에 대한 감찰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취임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취임 첫날,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감찰팀의 감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때는
정진웅 형사 1부장이 그 감찰팀 감찰에 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서 뭐 처음에는 이동재 기자 기소 때까지만 연기해달라고 그러더니 이동재 기자 기소한 뒤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찰팀 감찰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이번에 영전에서 승진해서 이제 그 광주지검으로 가게 된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지금까지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인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정진웅 형사 1부장을 소환조사, 수사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서울고검 검사 한 명을 이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경우에 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철 고검장이 판단을 해서 자 이제 오늘부로 어제 이제 인사가 났으니까 이제 부임은 뭐 9월 1일자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고검에 새로 감찰부에 들어온 사람, 그다음에 또 감찰부가 아니더라도 서울고검 검사 중에 한 명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이렇게 이제 그 임명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진웅 형사 1부장을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상철 고검장이 그렇게 할 것으로 이런 예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과 기본이기 때문이죠. 정진웅 형사 1부장은 이게 일종의 하극상 아닙니까? 정진웅 형사 1부장이 나이는 많지만 한동훈 검사장보다 기수는 2기수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수가 사법연수원 29기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27기입니다. 이번에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곧 27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동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구로 일종의 좌천이니까 그런 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5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거기에 1명 남았고 이미 서울고검의 감찰은요 대부분 다 마무리됐고 그 감찰팀에 응하지 않은 정진웅 형사 1부장 문제만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내는 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진웅 형사 1부장에 대한 감찰은 감찰대로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정진웅 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검장이 이제 서울 고검 검사 중에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임명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인사 이동이 아마 조만간 이제 발령은 나고 이제 며칠 말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정진웅 형사 1부장이 뭐 승진해서 영전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고검 감찰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장소에 장모 검사라는 사람도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하는데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 장모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고검 감찰에 응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검 감찰에 응했고요. 거기서 자기가 본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무집행 방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공무집행 방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정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정진웅 형사 1부장이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을 제압했을 당시의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정진웅 형사 1부장이 독직 폭행이냐 아니면 그냥 폭행이냐 뭐 이런 부분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폭행이나 독직 폭행은 혐의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는 이게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만 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사로 전환하는 순간 이 수사는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검언유착 수사팀과
검언유착 수사팀에 대한 감찰팀 이 명함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한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해졌죠.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 승진하고 그렇지 않고 잘못 그것을 건드리면 이제 이른바 물 먹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으로 좌천되고 뭐 이렇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자 그런 메시지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검사들은 그런 메시지를 뭐 충분히 읽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또 일부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들은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검사가 됐기 때문에 내 직분에 충실하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같은 그런 인식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마 서울고검이 그 정진웅 지금 이제 광주지검 차장검사죠.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진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